안녕하십니까. 최진우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사회 문제를 취급해볼까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라는 요지경의 나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특혜개발 의혹의 14일 성남 대장동 개발 지구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분양도 많이 됐고 또 다시 지정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회 만물상에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땅꾼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뱀을 잡는 사람들을 말했는데 이거는 보신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았기 때문에 땅꾼이 존재를 했습니다. 요즘 뱀은 안 먹어요. 그걸 사라지고 이제 무동산 시장에서 신정 땅꾼들이 활약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을 찾아서 부동산 개발사, 그리고 시행사, 이걸 디벨로퍼로 합니다. 디벨로퍼에 소개해주는 전문업자를 신종 땅꾼이 앞에서는 몸을 위해서, 뒤에서는 돈을 위해서 이렇게 변모를 하게 됩니다. 원래 부동산 디벨로퍼는 남다른 아이디어와 안목으로 쓸모없는 땅, 나대지의 가치를 불어넣어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선진국형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내 디벨로퍼 시대가 열린 것은 IMF 외환위기부터입니다. 줄줄이 무너진 건설사에 몸담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의 디벨로퍼로 변신을 했습니다. 과거엔 건설사들이 직접 은행 돈을 끌어와서 나대지를 구입해서 아파트를 지어 팔아서 수익 사업을 통해 유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돈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큰 시행사업에서 손을 떼고 시공만 전담하면서 시행사가 새로운 분업구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주로부터 돈 끌어와서 나대지를 구입해서 정부의 이인허가를 받은 다음 부동산 개발 전체를 지휘하는 디벨로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디벨로퍼 세계엔 명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렸던 MDM그룹의 문주헌 회장은 다른 회사를 그만두고 1998년 서울 서초동에 월세 2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담대한 상상력으로 황량한 땅의 가치를 시작했습니다. 손대는 부동산 개발 사업마다 성공을 거두어서 국내 굴지의 부동산 개발 업체를 일구어내면서 동국대 경주 캠퍼스 사회과학대학원에 부동산 학과가 신설되었고 양산을 비롯한 주로 사립학대학에서 부동산 학과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서울 동대문 초대형 쇼핑몰을 건립을 추진하는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는 분양대금 3,700여 원을 가로채고 회사들을 횡령해서 정치권에 내보를 준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 후에 다시 또 걸려 들어가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구치 중에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차차 경제가 좋아지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호황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의 디벨로퍼가 생겨나게 되죠. 건설사, 은행원, 공무원은 물론이고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출신들도 디벨로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별다른 학면의 직장 경력 없이 노력만으로도 남다른 부동산 감각을 가진 유진 주부까지도 디벨로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위치에 상가나 연립주택만 잘 개발해도 상당한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이 적은 것은 크게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근데 디벨로퍼는 큰 위험 부담을 지면서도 자기 인생을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감옥 가기 십상이지만은 그래도 돈이라는 것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대장동의 요직은 그런 위험 부담 없이 일확천금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문제행입니다. 천문학적 돈을 챙긴 사람들은 그 돈으로 다시 서울 등 요지역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만드는 요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벼락 거지가 되고 전세 가격 폭등으로 살던 집에서 밀려나게 된 사람들은 혀를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디벨로퍼는 대지 구입에서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총괄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부동산을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시행사 비슷하지만 기존 시행사 건축 분양을 대형 건설에 위임하는 것과는 달리 디벨로퍼는 사업의 시작 끝도 모두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설계도 한 장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이 바로 디벨로퍼라는 뜻입니다. 최근은 단순한 시행사에서 벗어나 시장조사, 부지 매입, 분양 업무까지도 총괄하고 있는 대형 디벨로퍼도 있습니다. 근데 한양대 고종환 특임 교수는 문제는 대장동 개발 사건이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흔들면서 요동치자 2030 세대에게는 날벼락 같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값과 전세값 폭도로 우주떡의 분노가 하늘 찌르는 가운데 불어닥친 메가톤급 폭풍으로 2030 세대를 비롯한 국민은 불편하고 곤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새 정부들 정책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인가? 대장동 사건의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고종환 교수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개발 사업은 그 자체가 까다롭고 난해한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란 뭘까? 대지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종합예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을 차는 하이리스크 고위험이죠. 그 다음에 하이리턴 고수익이죠. 의 대표적인 사회입니다. 위험이 따라 맞으면 수입도 는다. 이런 얘기고 총체적으로 볼 때 문정부대로 부동산 시장이 요지경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원인은 개발 사업의 구조와 절차가 일반 상식을 벗어난 매우 의례적이고 예외적이고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둘째는 개발 사업의 본질인 고수익 고위험의 분배 원칙이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시행사인 성남들 지분이 가장 많은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토지 매입 인허가, 용도 변경, 주택 면적 증가, 준공 등 수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난도 역할을 총체적으로 분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대부분은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관련 화천동이라는 민간이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문의만 공영일 뿐 실체는 민간 사업에는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대장동 사건의 근본 원인을 집값 급등 탓을 돌리는 시각도 있지만은 이는 격까지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느냐 하는 양적 기준보다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질적 기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식 사업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지만은 이를 설계했던 사람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 이재명 변호사를 비롯해서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검, 김호수 검찰총장 등 법을 아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쳤다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돈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라 망조가 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로밖에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